안녕하십니까. 똑꼬구금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챕터 3 코커스 레이스 앤 롱테일 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영국의 역사 이야기인 정보광 윌리엄 메이가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번역마다 그 번역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원본 영어를 보면서 해석을 우리나라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물에 빠져서 지금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생지가 드디어 말을 열었습니다. 엘라스트 더 마우스 영작이요 시작해서 마우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로리가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 거쳐서 이 부분을 쭉 영국 역사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제 코커스 레이스로 넘어가는 부분까지가 이 부분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영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 앵무새 로리와 앨리스가 말싸움을 한 상태입니다. 이 시절에도 영국에서도 나이가 많으면 큰 소리 친 듯합니다. 앵무새 로리가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당연히 너보다 아는 게 훨씬 많다고 하면서 로리가 나이 많은 것을 들이대면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서로 나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앨리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듯이 나이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꼭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영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똑똑하다, 현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래도 올드 앤 와이즈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침내 쥐가 약간 현명해 보인다고 생각되는 쥐가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그렇다면은 get dry very soon. 금방 말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가 이야기해주는 가장 건조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가장 건조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영국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더 컨케러 whose cause was favored by the Pope가 정보광 윌리엄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더 컨케러를 얘기했냐면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윌리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유명한 소설 장미의 이름의 주인공도 윌리엄입니다. 이 윌리엄 신부의 모델은 오컴의 윌리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신부를 그 모델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뭐 다 윌리엄입니다. 오컴의 윌리엄도 윌리엄이고 뭐 장미의 이름의 윌리엄도 윌리엄이고 예. 여기 단어에 나오는 포페는 그때 당시의 교황 알렉산드로 2세 교황인데 이 교황이 미리 허락해 준 건 아니고 사실 윌리엄이 영국을 침략하여서 이겼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노르망디 지역 공작인 윌리엄에게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정복자들이 어떤 유리하게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기원전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람들이 건너오고 또 켈트족들도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기원전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거의 300년 이상 거의 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본토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로마 본토가 위험해져서 로마인들이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때 북쪽으로 도망간 원래 켈트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로마에게 3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서 로마화된 남쪽 켈트족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에 앵글로색슨의 용병을 불러서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스코틀랜드 쪽에 있던 켈틴이 내려오게 돼서 남쪽에 있는 켈틴들이 앵글로색슨족을 부릅니다. 이 앵글로색슨족은 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와서 힘이 세어서 그냥 뭐 용병으로 온 게 아니고 넘어서 보니 살기가 좋으니까 남쪽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살다가 얘들이 7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를 7왕국이라고 합니다. 켄트, 서섹스, 켄트 여기 켄트 제기고 서섹스, 사우스 섹슨이라는 뜻입니다. 사우스 섹슨, 에섹스, 이스트 섹슨, 웨섹스, 웨스트 섹슨. 그 다음에 동쪽에 이스트 앵글리아, 그 다음에 중앙에 머시아, 북쪽에 노선브레아 등 7개의 국가, 부족국가쯤 되겠죠.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에드윈 앤드 모르카 더 얼 오브 머시아 앤드 노선브리아라고 하는데 이 머시아 지역과 노선브레 지역에 백작들인 에드윈과 모르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형제이고 레오프릭이라는 집안 사람입니다. 레오프릭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다이바 초콜릿의 주인공 고다이바 부인의 남편 집안입니다. 고다이바 부인 이야기는 잘 알다시피 남편이 하도 세금을 너무 쫄아서 백성들이 힘들어해서 고다이바 부인에게 간청해서 뭐 빨가벗고 말을 타고 영지를 돌았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다이바 이해입니다.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머시아와 노선브레의 백작인 에드윈과 모르카는 이 고다이바의 손자들입니다. 거기에 둘러보면은 레오프릭 백작이 있고 그 부인으로 고다이바가 있고 아들 세대 그 다음 아들 세대 손자 세대의 에드윈과 모르카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영국의 주요 아주 중요한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로리가 듣고는 추워 떨면서 하고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쥐가 듣고 있다가 뭐라 했어. 로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에드윈과 모르카는 디클레어 포힘 정보광 윌리엄을 지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백작들이 왜 지지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영국 본토에 있는 유력 집안이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간디, 그 다음에 요크의 대주교 엘드레드와 스티겐디, 그 다음에 이제 머시아의 에드윈과 노선브레의 모르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주요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물론 최대 지배 계급 말고 또 중간 지배 계급이 있지만은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캔터베리 주교 스티겐디는 그 재력이 그 당시에서 영국에서 세 번째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잉글랜드 계열이고 정보광 윌리엄은 노르만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대립된 현재 상태입니다. 스티겐디 캔터버리 대주교가 그것이 현명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 이제 파운드 잇 어드바이스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리가 듣다가
뭘 발견하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쥐가 말하기를 네가 알다시피 그거를 발견했다 이 말이지 이야기하면은 오리가 이야기하는 말은 발견했다는 말은 난 항상 뭐 개구리나 벌레를 발견하는데 그러면은 그 대주교가 발견한 게 뭐냐 이 말인데 대주교는 알아차리라는 이야기고 파인드. 근데 오리는 그냥 자기가 그냥 먹는 그런 걸 개구리나 벌레를 찾는다고 잘못 알아듣고 자꾸 묻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 가게 됩니다. 마우스는 found it advisable to go. 에드가 selling to meet William and offer him the crown. 여기 이제 에드가 selling 나오는데 에드가 selling은 에드가 왕자 혹은 에드가 왕의 후계자 정도로 번역되는데 실제로는 이 에드가 어실링이 왕의 후계자로서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15살이어서 각 지역의 많은 유력 영주들이 힘 있는 나라를 원해서 이 왕의 후계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왕 후계자의 비운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반항 운동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뭐 다 실패하게 되지만은 직전왕, 즉 죽은 고백왕 혹은 참여왕 에드워드는 후손이 없어서 사실 왕이 되려는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노르웨이 왕도 후계자, 핀란드 왕도 후계자고 그리고 유력 제후 중에 제일 힘이 센 헤럴드 윈선도 후보자고 그 다음에 노르망디의 공작 윌리엄도 후보자고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제일 유력한 에드가 어셀링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란드 그 중에서도 핀란드 왕이나 노르망드 그 제후 왕이라기보다는 제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침범 위험이 있으므로 전쟁의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을 사실 좀 싫어하게 됩니다. 어쨌든 차명이 죽고 헤럴드 고도윈슨이 왕으로 선출되어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노르만의 윌리엄이 죽게 됩니다. 전장에서 죽게 되죠. 그러자 영국 귀족들이 다시 급히 모여서 투표해서 아까 저기 있는 에드가 어실링을 왕으로 선출하지만은 그 반대하는 귀족들이 많아서 대관식은 못하고 영부영이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윌리엄이 런던으로 들어와서 영국을 점령하였기에 현 상황을 인지한 캔터버리 주교 스티겐디가 에드가를 윌리엄이 데려가서 왕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위는 포기했지만 사실 여전한 영향력과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 전쟁과 뭐 그런 데 관여했다가 다 실패하고 도망가는 차 1차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윌리엄은 처음에는 온건하다가 나중에는 그 노르만의 어떤 오만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insolence는 rude behavior that does not show respect. 존경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인 사람 윌리엄 즉 노르망디 공작이 영국에 와서 영국 전체를 먹었기 때문에 아직 뭐 전투에서는 이겼다 하지만은 영국을 다 자기 수중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윌리엄이 비록 정복자이지만은 측근들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달래면서 대화하다가 3, 4년 후 윌리엄의 측근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부터 영국 본토 사람들을 많이 숙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도 이때 쭉 대주교 자리를 유지하다가 3, 4년 뒤에 대주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앨리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좀 어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덜 말랐다고 앨리스가 대답하죠. 그러자 그 도도새가 와서 이거 좀 연기하고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이글렛이 스피킹 잉글리시 영어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영어로 이야기하란 말은 아니고 알아듣기 힘드니까 쉽게 이야기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피킹 잉글리시 쉽게 이야기해라. 난 못 알아듣겠는데 반든 정도. 내가 보니까 니도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도도새가 코커스 레일 경주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까지 이야기인데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영국 역사 중 정보광 윌리엄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1951년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원작에서 이 부분을 영화의 맨 처음 도입부로 옮깁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언니가 읽는 책의 내용으로 바꿔버립니다. 최근에 왕위를 찬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로 시작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최근에 왕위를 찬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메르시아와 노선부리아 벽작인 에드윈과 마르코는 왕을 대신하여 선포했다.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인 스티겐디 또한 윌리엄 공을 만나보고 왕위를 인정했다. 윌리엄의 첫 번째 행동은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앨리스와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더 안 나옵니다. 정보광 윌리엄은 노르망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는 윌리엄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욤으로 불렀습니다. 윌리엄은 프랑스를 사용하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중앙의 프랑스어가 아니라 변방에는 노르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방의 노르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영국의 지배 세력이 됨으로써 영어의 프랑스 영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영어의 노르만 프랑스화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노르만 공작이 영국의 왕을 겸하면서 주로 프랑스 노르망디에 살면서 영국 왕이지만은 영어도 모르고 살다간 노르만 프랑스계 영국 왕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 세대 후에 프랑스 지역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영국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왕들이 노르만 출신들이라 영국 왕도 겸하지만은 주로 살기 좋은 노르만 지역 등의 프랑스 지역에 살고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든지 하면은 한번 영국에 가서 정리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몇몇 후손들이 땅 많이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영토를 많이 가지고 와서 아주 큰 앙주 제국이 되고 그 땅이 프랑스 왕의 영토보다 더 넓어져 버리게 됩니다. 즉 영국 땅도 있고 이 노르망디에서 이 앙주라는 땅과 아퀴텐 땅 이렇게 다 차지하면서 여기 프랑스 왕의 본토 영토보다 더 많은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 노르만디 공작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돼버렸죠. 이렇게 크게 융성하다가 나중에 사자시망 라이언 하트 리차드 왕의 동생은 존 왕입니다. 실지왕 존이라고 하는데 실지왕 땅을 잃어버린 왕 존이라고 하는데 이때 존 왕 때 거의 모든 땅을 잃어버리고 이후 백년전쟁 이후 프랑스 땅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영국 본토로 와서 살면서 왕과 귀족들도
이제 더 이상 프랑스를 횟수가 줄게 되고 영어를 거의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헨리 5세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세기 앙조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최대 채권들 땅을 보면은 그 영국 잉글랜드 지역과 섬 반튼,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서쪽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보광 윌리엄 더 콩퀘러는 영어 표현이고 원래 이름은 기욤입니다. 기욤 더 콩퀘런트, 프랑스식 이름이죠. 살았을 때는 기욤으로 불렸습니다. 뭐 저희가 영국 왕이라고 하지만 그건 거의 뭐 식민지 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영어로 알려진 것들은 그 불어식 영어 단어들은 이제 영어로 카우라고 하는 소는 이제 비프로 쓰고, 영어 토착민들에서는 돼지, 픽은 포크, 그러니까 비프와 포크 등은 영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이고 원래 단어들은 이제 소는 카우, 돼지는 픽 정도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주로 많이 쓰는 앵코르, 그다음에 데뷔한다는 데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토일렛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어 속 프랑스적 단어들, 즉 노르만 프랑스의 영어 속 흡수에 대해서 아마 루이스 캐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영국 역사에서 이 장면이 아닌가 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